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판에 읽는 고수 모셨습니다. 전 야당 대표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하실 땐 여당이셨구나, 진짜. 일단 방송이 근데 팩트를 아니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예. 정치할 때 완전히 이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죠. 네. 여당은 네. 원래 정상적으로 여당을 하려면 네. 일단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 네.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을 야당처럼 접촉을 하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당은 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네. 말하자면 예산과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죠. 야당은 이제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네. 해서 이제 비판과 견제를 하고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사실상 본래 활동은 국민 속에 파고들어서 네.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들어야 되는데 네. 많은 여당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게 하지 못해. 그게 사실이죠. 예. 오늘 저 야당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당 대표셨는데 네. 지금은 소속당이 이 야당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 분위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좋습니다. 네. 오늘 100일, 네. 100일 D-100일 각 도하 모든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일단은 이긴 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는 경선 막 끝났을 때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역대 보면은 D-100일의 여론조사로 당락이 거의 다 갔다가 노무현 빼놓고요. 노무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정몽준 단일화 때문에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보통은 요 지지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그 3,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네. 막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 선거를 100일 정도 남겨둔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마음들이 형성이 되고 네.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쉽게 팍팍 이렇게 바뀌지를 그렇죠. 못하는 거죠. 네. 아주 특수한 그런 그 사회 분위기나 정치 분위기를 제외하고는 그 거대한 여론은 네. 크게 뒤바뀌지 않는 게 지금까지 대선 노태우 이후로 87년 이후로 대선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후보가 지금까지 후보하고 달리 무슨 짓이든지 벌일 후보고 지금 집권당과 청와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너무 혁혁하게 막 훅훅 바꾸고 가는 집단이라서 이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윤석열 캠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이제 김병준 네네. 완톱으로 되고 이제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소망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네. 20일이 넘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정치 경험과 경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선출직이나 그렇죠. 선거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하게 처음부터 방향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갔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영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결렬되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쨌든 윤 후보 입장에서는 뭐 찾아가고 비서실장 보내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일단 평양감사가 싫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결렬이 돼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노력은 평가를 해줘야 되고 이제는 김종인 당사자께서 전체 판을 보고, 자, 개인의 욕심, 개인의 취향, 개인의 무슨 업적, 또 개인의 자존심,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진짜 처음에 그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오파를 받고 많은 그 대화를 했을 때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 바로 그거였느냐.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국민적인 요구, 시대적인 가치, 이 시점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결심을 해야 되고 네. 저는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면 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위주로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교섭 능력이나 인내력이나 또는 그 어떤 타협, 조정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을 위해서도 김종인 스스로의 본인을 위해서도 개인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다소의 잡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는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참여한다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부터는 김종인 씨가 들어오고 말고는 이제 김종인 씨한테 달려 있고 지금부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선대위 체제로 네. 그대로 가면서 또 더 보강을 해 나가되 지금부터는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들어오든 말고 이제 말든 들어오면 들어오고 네, 네. 들어오면 들어와서 알아서 할 일을 하고 뭐 안 돼도 지금 뭐 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그 뭐 이준석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홍준표 의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양쪽을 다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자기 입 갖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율 뭐 민주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바람직한 뭐지 못하면 그 손해는 본인이 보는 겁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 사람은 말 같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본인이 그것에 대한 네. 그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금은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누가 어쩌고 딱 그러니까, 떠나서 네. 그냥 그 윤석열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는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한 사람들은 그냥 말 같지 않은 사람 취급을 하고 내버려 둬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홍준표 의원은 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정권 교체에 회방을 놓거나 방해를 놓거나 그 앞에 들어놓은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한편 안에서 가서 그 방에 앞에다 들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뭔가 지금 금단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계속 언론에 무지하게 주목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언론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의 말하자면 그 약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정말 옆에 보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그야말로 KTX가 목포를 간다, KTX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만 향해서 달리면 되는 겁니다. 목포만 향해서 달리면 된 겁니다. 무슨 개가 짖든 소가 웃든 뭐 닭이 울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할 만큼 했고 명색이 대통령 후보 그것도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로서 겸손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고무적인 게 있던데요. 비서실장이 그 어떻게 평가하실 모양인데 대표 비서실장의 그 고졸 출신 9급 공무원 출신인데 초선의 서일준 의원을 이제 발탁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초선인데. 저는 처음에 딱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참 윤석열 후보 제법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법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실 학벌은 제일 나쁩니다.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거직에서 특히 대통령직에서는 거의 말하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고 특히 또 엘리트들이 좀 약간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남 무시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에 대한 땀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이도 서울법대 나왔고 검찰총장을 했으니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네. 비서실장에 9급 공무원 출신,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도 행정관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고 부시장도 하고 네. 했었던 이런 사람을 딱 발탁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산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은 그 사람의 간판을 보지 않겠다. 네. 열심히 산 사람은 누구든지 내 동지고 나와 함께 일한다. 네. 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단발로 끝나지 말고 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학벌이 뭐든지 학위가 뭐든지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세종대왕처럼 말하자면 장영실이가 저 천민 출신일지라도 예.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과학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백성들한테 위하는 일을 했듯이 그렇게 그런 간판 따지지 말고 입고 있는 옷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발탁하는 윤석열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처럼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나머지 인선들도 보면 지금까지는 아주 잘 그 용광로를 잘 꾸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하도 그 댓글에 좀 비난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은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대 인선 중에 아주 잘한 인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그게 이준석이가 네. 홍보 관련 총관리 본부장을 맡으면서 네. 이제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좀 이건 이준석이한테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래요? 명색이 당 대표고 또 자기도 뭐 차차기 한번 뭐 대권도 노려 본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인기가 지금 뭐 거의 뭐 구름 타고 올라갈 정도로 좀 이렇게 과장된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좀 어른들이 듣기에는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라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당 대표는 대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6명, 7명, 11명 공동 선대위원장 맡은 것도 그렇고 또 뭐 관리본부장인가 뭔가 했고 미디어 담당이라고 한 분야를 과감하게 맡는 거. 왜냐 요즘 미디어는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젊은 기자들이거든요. 이 젊은 기자들에게 젊은 그 사고방식 당에 또는 선대위에 사고방식을 이렇게 먹힐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하는 게 참 좋거든요. 저도 선대위에서 그 공보단장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기자들하고 공감대 형성 그리고 기자들과 또 언론 데스크들이 좀 상당하게 그 선호하는 그런 언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보단장이나 홍보 미디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오브댐으로 그걸 과감하게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하게 윤 후보와 이 대표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 단합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요즘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더십 평가라고 볼 수 있고 이준석은요. 이걸 맡은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대표님처럼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데 오늘까지도 맡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을 약간 디스하는 발언을 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뭐 능력이 없다, 전투 지휘 능력이 없다,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 뭐 프리미엄을 주고도 데려와야 된다. 오늘까지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좀 하여튼 그 못마땅한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전쟁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일. 이건 진짜 절체절명입니다. 그냥 100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한 건 한 건은 아주 절체절명입니다. 지금은 단합입니다. 지금은 화합입니다. 지금은 다소 못마땅하고 다소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리다 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배 안에서는 절대로 선상반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선상반란이 있다 손치더라도 격리하면 일단 같이 끌어안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 아까 KTX가 부산과 목포에 제대로 딱 도착할 때까지 배가 완전히 저쪽 건너편에 해안에 접안될 때까지 일단은 한 덩어리로 가야 됩니다. 한 몸으로 가야 됩니다. 김병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구요? 김병준 위원장을 이준석은 전투 지휘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잘
지금 말하자면 원톱 비슷하게 됐는데 어떻게 잘 끌어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김병준 위원장 잘 알고 네. 아주 또 사실 대화를 해보면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 참 훌륭하고 네. 아이디어도 많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국가관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투철한 분입니다. 예. 어쨌든 노민이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죠. 가서 실력 발휘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으면 또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어쨌든 좀 미완이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이분이 완전히 이룬 게 없었어요. 네. 뭐 교육부총리로 됐다가도 며칠 만에 또 나오셔 버렸고 국무총리로 됐다가도 며칠 만에 나오셨고 비대위원장으로 갔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할란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또 같이 대구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김병준 위원장이나 같은 대구 사람들입니다. 이준석 아버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서로 잘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때에는 아까 직함을 갖기 전에 방송에 연예인처럼 나갈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러야 될 마당에서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평가하거나 감정이 있는 건 자제를 해야죠. 후보가 임명해놨는데 그걸 디스를 해버리면 후보에 대한 디스고 후보를 디스를 하다 못한다 지지자 전체를 디스하는 거고 국민을 디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뭐 자기 성질말대로 다 했다 칩시다. 누구 성질 없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는 오로지 정권 교체고 오로지 정권 교체입니다. 네. 정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모든 똥물도 아니면 시냇가의 물도 산에서 굴러내려온 물도 오페스도 전부 일단 바다에서 그렇죠. 다 안에서 품고 가야지 그 바다 안에서 말이야 이 물은 어디서 왔고 저 물은 어디서 왔고 어떻고 저쩌고 이거 따지고 앉았으면 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는 바다가 됩시다. 맞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발 좀 그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이제는 어떤 옆길로 우리끼리 옆길로 세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스스로 자제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용광로가 돼서 자제를 해주면 좋은데 자꾸 자기들 말하자면 목소리를 내면서 흠집을 내는데 요즘에 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해창처럼 말하자면 인해장막에 쌓여 있다. 그러면서 3인방을 들더라고요.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 뭐 이런 뭐 3인방에 둘러싸여서 그 말하자면 뭐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막 여당에서도 하고 야당에서도 해요. 그거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건 뭐 누구나 다 우려하는 겁니까? 저는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연기 안 난 굴뚝에 불안땡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뭔가가 말하자면 그런 빌미를 주거나 오해를 주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지도자도 그런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다 노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부탁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안 들으면 전부 다 뭐 3인방, 5인방 이런 얘기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10명의 십상시라고 그러고요. 네. 그 축에 못 낀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이 하는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런 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주지 않도록 네. 몇 사람이서 우물떡주물떡 한다든지 몇 사람이서 자기 인맥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정작 대통령 돼가지고 진짜 힘을 발휘해야 할 때 다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따위 짓거리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솔직히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와 그 오해를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빈미를 제공한 그 아까처럼 그거요. 절대 후보는 3인방, 5인방 어떤 대통령이 어떤 후보가 3인방, 5인방을 둘러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수십만 명이 함께 자기를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그들이 팔고 다니는 겁니다. 지그들이 잘난 체하고 지그들이 윤석열이 완전히 뭐 내가 최측근이다 이러면서 전부 그런 얘기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 윤 후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팔고 다니고 본인들이 과시하고 본인들이 너 시켜줄게 어쩌게 저게 하고 또 말하자면 좋은 사람들을 배척시켜버리고 배제시키다 보니까 생기는 본인들이 그 3인방, 5인방, 10인방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빈미를 제공한 겁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내가요 지금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 저만큼 권력의 속성 알아요?
그렇지. 저 권력의 속성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절대로요. 바로 당신들 죽습니다. 정권 딱 잡잖아요. 당신 가만 안 놔둬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한테 저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당신 가만 놔둘 것 같아? 바로 진짜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신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요거 하나만 생각해. 쓸데없는 그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 남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인정해줘가지고 말이야. 후보가 좀 의지하고 얘기 좀 많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옆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이름도 없이 받은 거 하나도 없이 명예 하나도 없이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온 몸을 던지고 있고 애가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치고 지금 이렇게 그냥 가슴 들고 뉴스 하나에 가슴 철렁철렁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기도 전에 저희들이 독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옆에서 그런 소리 들어가는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당신들 잘못이야. 반박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런 오해를 준 당신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 돼. 어쨌든 우리가 정치 경험이 덜한 대통령 후보 그렇기 때문에 참신하고 그래서 혁명을 할 수 있고 혁신 쇄신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찬스를 맞이한 이 후보를 기왕이면 잘 만들어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틈에도 또 권력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잘난 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말이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들 자체가 이름에 한 줄도 언론에 안 나와야 돼.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이유야를 막느라 당신들이 뭐라고 결정해서 발표를 하든 후보를 커버한다고 앞에 나서서 뭐라고 하든 아니면 당신들이 뭐 전행을 한다고 3인방이나 뭐냐 이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당신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후보를 망치는 길이야. 네. 다 숨어서 하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청와대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측근에 의해서 아버지신 박정희 대통령이 당했고 어머님도 총탄에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을 말하자면 소통 창구로 했더니 그게 나중엔 또 무슨 문고리 3인방이다 어쨌다 그마저도 또 공격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도자는 그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느라고. DJ도 마찬가지였고 YS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귀를 잡고 있는 왜냐면 거기 못 낀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후보에 대한 공격은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신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말고 또 자기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을 내지 말고 또 힘이 있는 척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당선된 사람이 고마우면 그때 당신들을 차출을 할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전에 그렇게 가짜는 조자료 헝칼 휘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 내치고 저 사람 이놈은 돼 저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미리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장막을 쳐버리면 후보 망치는 거고 대한민국 망치는 길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오. 그럼요. 예. 그렇게 좀 측근들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